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꼭 짚어봐야 될 기업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아주 그냥 이슈를 깊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가 좋은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했는데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건데 요즘에 여기 원고에 나오는 질문 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CATL이나 중국 업계 그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막 높여지고 있고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뒤처지는 느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CATL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 전기자동차 적용률 때문에. 재미있게도 미국 정부와 중국의 갈등 관계가 어떻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게는 상당한 유리하게 빚을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의 개발은 사실은 상당 부분 큰 호재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 지금 시장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 뭐 LG엔솔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조금 보류했죠. 보류하고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지금 타이밍상 가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주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혜로 돌아올 것이라 분명히 생각하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사실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일본 1위 사용차 기업 이수zu. 예, 이수zu가 사실은 뭐 4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은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납품한다는 게 약간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장에 진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혼다하고도 미국에 새로 공장을 만들고 있긴 한데 거기다가 또 하나 포인트는 상용차라는 점이에요. 이수저가 일본의 상용차 시장을 33% 점유하고 있거든요. 보통 상용차가 이수저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1톤 트럭에 전기 배터리를 빨리 적용을 하면서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번에 일본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하려는 그 모델 이름이 엘프라는 자동차 트럭인데 그게 2에서 3톤짜리입니다. 좀 큰 트럭에 들어가는 거를 진입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쓴다는 게 일본에는 파나소닉이라는 세계 1, 2위 하는 배터리 업체가 있죠. 근데 왜 LG에너지솔루션을 쓸까라는 이제 의문시가 하나 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초반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배우고 싶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파우치가 있고 각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습니다. 요즘에 원통형 아주 지겹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원통형이 좋은 거고 왜 원통형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파우치형이나 각형은 전기차가 만들어질 때마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겠죠. 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코스트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효율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원통형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당연히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원통형은 안정성이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GM에 한번 불이 나서 굉장히 한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원통형을 더 이제 공을 들였고 그다음에 양산성이 뛰어납니다. 이번에 이수저가 파나소닉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원통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이익이냐? 테슬라가 원통형을 적용하거든요. 원통형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수주의 수주는 규모는 1조밖에 안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약 300조 정도 수주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만 의미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원통형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일단은 효율성, 싸고 좋다. 안정성이 간단하게 하면 뛰어나고. 안정적이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깊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있어서 자 4680, 네. 24 뭐 또 있잖아요 작은 거. 1760. 예, 좀 크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크게 만든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뭐 배터리는 뭐 잘 아시듯이 네. 출력 높고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4680이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각형 뭐 파우치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가고 효율性좋다. 근데 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4680이 대세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닛산, 혼다 그리고 이스주까지 연이어서 네. 일본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건지 둘 다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런 호재들이 2분기 실적 우려를 조금 커버해주고 덮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예, 뭐 아시듯이 배터리 쪽, 셀 쪽 시장만 보면, 셀 쪽 시장 보면 원재료의 상승이 언제 반영이 되냐면, 그러니까 리깅되는 게 한 2, 3개월 후입니다. 지금 니켈이나 리튬의 원자재 가격이 가장 하이 피크를 쳤을 때가 언제냐면 6월 달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5월 달이니까 맥스 7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 그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미 피크를 쳤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영은 언제 되느냐? 3분기 후반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이익선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2분기 실적 나오는 날 매수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진 매터리얼스의 매각입니다. 네. 이 동박 하는 데죠. 얇게 그 동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로 쓰는 회사인데, 자 일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네. 2차 전지 성장할 거라는 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일진그룹이 일진 매트리스를 판대요. 네. 뭐 왜 그러죠? 뭐 이제 비싸졌으니까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진 머터리얼, 일진 그룹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이해될 그 부분이 하나 네네네. 있고 산업 구조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일진 그룹은 그 지금 이 허재명 사장이 그 2세고 둘째거든요. 형이 허정석 부회장이 네네네. 그 이제 일진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네네. 실제로는 이 형제가 한 그룹 같지만 네. 사실 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일진 홀딩스의 지분을 이 일진 머티리얼스가 0.6%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아하. 일진 머티리얼스의 네네. 지분을 53.3%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재명 대표가. 자, 그런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네.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인수를 좀 끌은 중 이유도 하나인데 네. 이 동박 사업은요. 그 일단 계약을 하면 장기 계약을 합니다. 네. 최소 5년간 하고 네네. 공급선도 괜찮아요. 향후 5년간 동박은 부족하여서 공급자 우선 시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느냐? 자전거 게임입니다. 이 동박은 동박 1만 톤을 생산하는데 1,5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양극재나 음극재는 1만 톤을 생산하는데 700억에서 600억만 투자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가장 자본 집약적인 그렇습니다. 산업이다. 세부 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죠. 자기가 53.4%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다른 인베스트먼트 스틱으로부터 1조 3천억을 가져왔어요. 추가 투자 3조가 네. 필요한데 나머지 1조 7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지분이 희석되죠. 그게 실현 이유가 하나.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하나 물리는 게 있는데 네. 일진그룹이 작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내부 거래에 와칭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부 거래가 상당해요. 그 일진그룹은 내부 거래가 평균 40%, 30%다 넘습니다.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일진머티리얼스를 매각하고 자본을 가져오면 추가 투자도 필요 없고 자본 희석할 필요 없고 대기업 집단까지서 탈퇴하면서 내부 거래도 편하게 하자. 이런 게 두 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사실 장단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남들이 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진입장벽도 높다고 보시면 그렇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인수전의 그 흥행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롯데 이외에 대기업 참여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산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베인캐피탈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롯데는 또 2차 전지 사실 좀 약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욕심은 내고 예, 있죠. 여기서 욕심 좀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존 미스터, 그러니까 이제 적격 인수 후보를 이번 주에 거의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론으로 보니까 세 곳이 참여를 했어요. 일단 롯데가 참여를 했고, 벤앤캐피탈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라고 주로 그 건축 이쪽 자산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참여를 해서 지금 3파전으로 결론이 좀 됐습니다. 근데 롯데를 조금 이제 우선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신성장 동략 사업으로 2차 전지를 꼽았다는 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동박까지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현금성 투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한 2조 2천 정도 되더라고 1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롯데케미칼이 롯데가 좀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차 전지 산업을 롯데그룹에서 지금에서야 성장 산업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성과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를 포스코가 열었어요. 네. 포스코는 좀 과거 봅시다. 한 10년, 15년 전에는 뭐 모든 외국인이 포스코 살려고 난리 났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철강이니까 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가 사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매출도 높아지고 이러면 사실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뭐 포스코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겠죠? 최중우 회장의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행사를 이틀 전에 하면서 여러 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포스코를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만들고 싶다. 아주 야심찬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의 고민이 이런 거죠. 너무 메탈에 스틸에 목매여 있다. 포트폴리오가 되게 약하다. 포스코 홀딩스를 어떻게 해선 좀 반대를 무릅쓰고 상장을 시켰는데 주가는 여전히 지금 30% 이상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행사까지 지금 주주들을 초청해서 한 게 지금 어제 아래 행사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아까 롯데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꿈꾸고 있지만 포스코는 강점이 원료부터 배터리 전까지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중에서 배터리 생산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원료에 강하고 원료를 가공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소재 부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죠. 이 커지는 시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포스코의 비전을 아마 발표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세대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그렇죠.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뭐 지금 미칩니까? 아니면 2년 후에 미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뭐 지금은 어느 투자자건 철강 가격을 보지 않겠습니까? 원재료 가격인 상상해서 지금 뭐 벌써 주가가 한 지주사 출범하고 나서 15% 이상 떨어졌는데 지금 철강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의 한 90% 이상은 뭐 철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대부분 철강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2차 전지의 매출이 올해 한 1조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실제 반영은 빠르면 하반기쯤 반영을 되어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전통 산업, 소위 말해서 시클리컬 산업, 철강 산업을 영위하는 포스코가 이렇게 야심차게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해서 회사가 리레이팅 되면 뭐 대한민국으로서도 좋은 곳이고 투자자로서도 좋은 곳이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LG 엔솔, 그다음에 2차 4680 뭐 원통형 배터리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